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 어디나 생길 수 있는 악성 종양, 대장도 예외는 아니죠.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 이 대장암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요.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대장학문외과 오보영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장암 발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시경 검진율이 낮은 걸까요? 대장암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물론 다른 암에 비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최근에 검진들을 많이 하시면서 각종 통계 자료를 보시면 발병률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매년 상당수의 대장암 환자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어서 이제 국제암연구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은 여전히 세계 3위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 대장암을 얘기할 때 위치에 따른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결장암은 늘고 직장암은 줄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가암 등록사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장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네. 반대로 직장암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 차이가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결장암과 직장암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결장암과 이제 직장암을 합해서 대장암이라고 하는데 예. 저희 이제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항문에서부터 보통 10에서 15cm까지 그 부위를 직장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요. 그 윗부분 전체를 결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게 더 치료가 어렵나요? 사실 예후는 비슷하기는 한데요. 예.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골반에 파묻혀 있는 기관이고 아, 또 항문에서 가깝다 보니까 환자분들 수술할 때 이제 직장암이 수술이 더 어렵고요. 네. 합병증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항문을 못 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직장암이 조금 불편한 감은 있죠. 그렇겠네요. 대장암 하면 식습관이 빠지지 않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가 높은 나라에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근데 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는 걸까요? 이걸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가 되면서 예. 동물성 지방 섭취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회식 문화요.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회식을 하면 주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장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이제 고기는 많이 먹고 채소는 좀 부족한 상태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고기 중에는 이제 특히 붉은색 육류가 붉은색 대장암과 육류요. 관련, 네네, 붉은색,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이제 이런 애들을 붉은색 육류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대장암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육류에는 일단 제일 큰 이유가 지방 함량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의 소화에 관여하는 그런 물질 중에 담즙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즙산이요? 네, 이 담즙산은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분비가 되는데 얘가 대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것이 대장 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되면서 네. 대장암의 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로는 이 붉은색 육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이 철분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건데 이 철분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대장암을 유발하는 그런 유해산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반대로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섬유질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의 그런 발암 물질들을 좀 희석시켜주고 그리고 장 통과 시간도 줄여주기 때문에 대장이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기회 자체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어떤 대장의 그 안 좋은 세균총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형시켜주기 때문에 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채소를 좀 많이 챙겨 드셔야겠네요. 그렇다면은. 네네, 그렇죠. 예. 대장암을 얘기할 때 유난히 뭐 음식이라든지 영양과 관련한 그렇다더라 식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좀 네. 짚어볼게요.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칼슘은 이제 대장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담즙산하고 결합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대장 점막에 작용하는 그 담즙산으로 인한 독성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 또 대장 상피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예. 그런 상피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예. 이제 간접적으로 대장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 칼슘과 상관없이 그냥 비타민 D 자체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고기를 먹더라도 수육으로 먹는 건 상관없지만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이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고기는 그 자체로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특히 고온에서 이제 굽거나 튀길 때 예를 들면 뭐 벤조피렌이나 아니면 헤테로사이클리가민 이런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기를 가공할 때, 예. 그러니까 소위 햄, 베이컨 뭐 이런 것처럼 고기를 가공할 때에도 이런 대장암을 유발하는 여러 화학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먹는다면 적절한 조리법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조리법이 중요하겠네요. 고기를 좀 드실 때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삶아 먹거나 좀 이렇게 먹는 게 이런 발암 물질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가 장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있습니다. 커피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대장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는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담즙산의 배출을 촉진시키고요. 네. 그리고 또 대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암 물질에 그 노출되는 시간 자체를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항암 작용에 관여하는 여러 기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뭐 하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대장암과 연관이 없다. 이런 결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피가 대장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대장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커피도 적절히 챙겨 드셔야겠네요. 예. 그러면. 네네. 그런가 하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대장암 위험이 높다.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그런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4배에서 한 20배 정도까지 와.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4배에서 20배까지요? 예. 그리고 이제 크론병보다는 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가 그 위험도가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 건가요? 전체 대장에 반복적으로 이제 궤양들이 다발성으로 발생을 해서 출혈과 막 천공 이런 등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예. 보통은 약물로 조절이 초반에는 되다가 결국에 이제 잘 되지 않으면 전체 대장을 다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용종입니다. 용종이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대장암은 용종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종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이 용종의 세포 분화도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변화가 되면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용종을 꼭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아, 그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비교적 흔한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사실 용종이라는 거는 저희 대장에 생긴 모든 윤기형 병변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네.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한 아주 초기 단계가 세포 변형이 되면 선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의 전암 병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대장암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이 있는 경우에 보통 1-20% 정도에서 대장암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종이 대장암이 된다, 이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장암이 선종에서 발생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선종을 제거해주면 대부분의 대장암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장 내시경 중에 그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말씀하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선종성 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증상은 없나요? 네, 대부분의 선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증상이 없군요. 네네. 근데 얘도 하지만 크기가 커지면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예. 혈변을 보거나 아니면 점액성 분비물 같은 것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꾸준히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크기 같은 게 중요한 건가요? 네, 선종은 보통 이제 크기가 1cm보다 크거나 아니면 그 모양이 약간 유두성 선종인 경우, 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에서 고도의 이형성을 보이는 그런 선종일 경우에는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선종성 용종이 늘어나는 나이대가 있습니까?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종도 잘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5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이후면 특히나 관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네. 저희 나라 그 대장암 그 검진 그 나이가 기준이 50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선종의 크기 그리고 분화도를 보고요. 그리고 선종을 꼈을 때 그 절제 단면에 선종 세포가 남아있지 않은지 네. 깨끗하게 떨어졌는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선종에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암으로 발전한 병변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분화도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세포의 모양이 아, 분화도가 안 좋게 정상 세포에서 암 세포 쪽으로 바뀌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장암에서 가족력도 중요합니까? 가족력의 범위도 좀 궁금한데요. 네, 가족력도 이제 대장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대장암 환자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일대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 자식, 형제 여기에서의 가족력을 주로 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대 관계에 만약에 한 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 이럴 때는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4.3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의 위험도 있고 나이도 발병 요인 중 하나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종과 마찬가지로 대장암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올라가는데요. 보통 한 60대에서 70대 이때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습관으로 인해서 대장에 자꾸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노출되다 보면 이런 세포들이 변형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안 좋은 물질들이 누적이 되면서 더 발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 권고되는 나이가 50세잖아요. 50대가 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대장암은 선종에서 거의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종은 50세를 넘어가면서 그 빈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50대에 내시경을 해서 선종을 다 제거하고 대장암을 예방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우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건강 365 건강 365 건강 365 예! 건강 365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대장학문외과 오보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대부분의 암이 초기에는 특히 증상이 없잖아요. 대장암은 어떨까요? 변비가 심할 때나 치액이 있을 때 대장암을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대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배변 습관이 변하거나 혈변을 보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갑자기 이제 변비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단순히 변비나 이제 치액 때문에 인한 그런 증상인지 네. 아니면 대장암에 의한 증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빈혈이 생겼거나 체중이 감소할 때 대장암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대장암은 소모성 질환이면서 동시에 그 암 자체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네. 빈혈도 올 수 있고 체중 감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보통 한 5kg 정도 단기간에 아. 한 5kg 정도 이렇게 줄은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환자분들을 보면 요즘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섭취나 이런 것 때문에 대장암이 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몸무게가 줄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암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항문 출혈이라든지 복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암이 자라서 그 크기가 커지면 대장의 그 관광을 막기 때문에 장 폐색 증상이 오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변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오더라도 좁아진 곳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굵은 변이 아니라 설사 같은 양상으로 변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복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암 자체에서 또 출혈이 되기 때문에 혈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 항문 출혈 이런 게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항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온다는 건 직장의 출혈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장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항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항문 출혈이 딱 그 주변의 항문이나 뭐 직장의 출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장 어디에서든 피가 나면 항문 출혈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이 자라서 크기가 커지면 이제 특히 마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실제로 배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암이 많이 진행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면 복통이 좀 있기도 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 크기면 또 장을 막으니까 이제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문에서 피가 나올 때 치핵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피가 나면 그냥 치질이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대장암의 증상 차이랄까요? 암의 발생 부위라든지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암의 초기 단계에는 발생 부위에 상관없이 이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증상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대장의 경우에는 이제 복부팽만 그리고 복통 이런 걸 주로 호소하시고요. 좌측 대장의 경우에는 변비나 혈변을 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나 아니면 후중감, 뭐 항문통 이러한 증상들을 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초기에는 비교적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인가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보통 증상이 발견돼서 오시면 보통은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출혈이 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요즘은 검진을 하시니까 네. 증상이 없이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죠. 네. 요즘은 내시경 검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장암은 그래도 내시경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으로 정기 검진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마다 내시경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장암의 95% 이상이 선종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선종만 떼줘도 대부분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네. 내시경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선종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는데 평균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 검사에서 만약에 선종이 발견됐거나 예. 용종의 개수가 너무 많았다거나 뭐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주 시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제 매번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종의 개수가 좀 많았던 분들은 용종도 잘 생기나요?
아무래도 잘 생기는 그런 대장에 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뼈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놓치는 용종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용종이 많으셨던 분들은 다음 해에 다시 하시면 또 그만큼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시경 외에 직장 수지 검사라든지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직장암의 경우에 이게 손으로 만져서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분변 자멸 검사, 뭐 표지자 검사, 대장 조영술 이런 1차적인 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확진 검사는 아니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이제 CT나 MRI, PET 이런 검사들도 매우 중요한 검사들인데요. 이러한 검사는 이제 대장암 자체도 진단하면서 네. 주변으로 전이가 됐는지, 임파절에 전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모두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죠? 보통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예. 순차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 암표지자 검사, 대장 내시경 이걸 먼저 하고요. 거기서 대장암이 확진이 되면 전이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복부 CT, 흉부 CT 이거를 시행을 하고 여기서 전이가 있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MRI나 PET 등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병기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대장암 진단이 내려지는 가장 많은 단계, 어떤 단계인가요? 아직까지는 3기 환자가 가장 3기. 많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면서 1기나 2기의 초기 대장암 환자들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초기에는 내시경으로도 절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상태도 있는 걸까요? 대장암이 아주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주변 조직까지 다 파고들어서 이제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암 자체는 남겨놓고 장루만 빼서 음식을 먹고 배변만 가능하게끔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예후라든지 전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보통 초기에만 발견되면 완치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1기나 2기의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완치가 되고요. 그렇군요. 3기 환자의 경우도 한 80% 이상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기가 딱 되면 급격히 낮아져서 한 10%, 20% 미만 이렇게 낮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술 후 환자들이 지켜야 하는 부분들, 일상에서 조심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장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뭐 식습관, 뭐 운동,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기에 그 재발 여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의료진이 권고하시는 대로 수술 후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말씀 한림대 성심병원 대장학문외과 오보영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국가암검진에서 대변검사 같은 분변 자멸 검사를 해주는 건 50대부터이지 않나요?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대보다 40대의 대장암이 더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젊은 대장암이 진행 속도도 빠르고 또 예후도 안 좋다는데 그게 정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40대가 되면은 배가 좀 나오긴 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배가 나온 비만한 사람이 대장암 위험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40대이긴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요즘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해서 유익균을 늘려준다는 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네. 50대보다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장암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대장암이 생기면 암도 더 공격적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고령의 대장암 환자에 비해서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 진단됐을 때 더 심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받지도 않고 그 뭐 혈변을 받다거나 변비가 생겨도 뭐 치질인가 이러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서 예.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심한 상태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젊은 대장암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진단이 늦어져서 그런 거지 아, 비슷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존율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이가 주는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대장암은 특히 나이와 관련한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나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뭐 젊은 나이에 더 진행된 상태로 진단을 받는다. 뭐 고령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신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치료 성적이 더 안 좋다. 이러한 현상들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나이 그 자체가 대장암의 치료 성적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대장 내시경 사실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대장 내시경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그래서 분변 자멸 검사나 조영수를 우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시경을 대신할 수 있는 걸까요? 분변 자멸 검사나 조영술은 이제 대장암에 대한 선별 검사는 될 수 있지만 네. 이 확진 검사는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위 음성률도 꽤 높기 때문에 대장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면 어차피 내시경을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내시경의 좋은 점은 진단을 함과 동시에 만약에 선종이나 초기 대장암이다. 예. 그러면 치료도 함께 시행이 될 수 있어서 예.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장내 세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뭐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제품으로 섭취하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장내 세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장내 유해균이 증가를 하면 이제 독소랑 발암성 물질들이 배출이 되면서 대장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균 섭취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대장암이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더 음.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적절히 유산균을 제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식습관이나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나 뭐 청국장, 요거트 이런 음식을 드시고 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장내 유익균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변비 같은 것들은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변비가 안 생기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대장학문외과 오보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